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한국산 반도체 전수조사 마이크로니어 한국 압박 시도 제발 돌아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한국산 반도체 및 한국산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 강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 계약 취소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미국과 가까워지지 마라 라고 하는 중국의 엄포인 것이죠. 중국은 미국의 높아지는 반도체 수위의 맞대응으로 마이크론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이 일은 어느 정도 애견이 되었던 일입니다. 이미 미국과 같이 가기로 한 만큼 미국의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고 중국의 압박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었죠.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기대했던 한국 반도체의 도움을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미국과 동행하기로 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지금 마이크론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고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배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반도체인 YMTC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완벽한 해결이 아님을 그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돌파구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두 가지죠. 낸드와 D램입니다. 낸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2세대가 늦은 상황. 그리고 D램은 완벽한 커버가 안 돼요. DDR3 정도밖에 만들 창신 메모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대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는 단순히 반도체 제재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제재는 이번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때와 같은 일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미국의 요청도 더욱더 강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제발 돌아와 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으름장은 단순히 반도체 제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한국산 반도체 전수조사 마이크로니어 한국 압박 시도 제발 돌아와입니다. 자, 그림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림은 이 그림인데 미국이 있고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한국이 중간에 낀 형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추는 이쪽으로 하고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최근 자국 주요 전자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의 원산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라는 것은 어디서 이 반도체가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중국산이냐 아니면 해외산이냐 이러한 것입니다. 중국산 전자제품에 탑재된 반도체 품목 그리고 원산지, 중국산 반도체가 아닌 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통보한 것이죠. 국내 반도체 기업 A사의 대표는 최근 중국 선전에 있는 거래처인 현지 전자제품사로부터 외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을 공유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래처는 공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발주 계약을 미뤄달라고 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반도체 B사의 대표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현지 기업은
아예 수입 계약 물량을 전부 취소한 사례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산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결국 한국산 반도체를 말려버리기는 중국 내에서 말려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그리고 반도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은 한국 장비 도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까지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변화,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한국산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장비까지 제한하겠다. 이는 지금 현재 중국 내수를 키우고 그리고 또 한국산 장비가 지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과 네덜란드와 같은 미국과 같은 동등한 수위로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변화, 이것은 한국의 미국 동맹 강화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치포 동맹에 참여. 그리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대만 해협 발언. 그리고 세 번째는 워싱턴 선언에서 대만 문제 언급과 핵잠수함 한국 출몰. 이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될 수가 있죠. 중국 외교부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중국을 원칙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전수조사 역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물에 대한 중국 통관 검사도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청소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각 지역 세관에 한국발 및 한국산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각 세관은 다른 세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1분기 현황이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지금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죠. 2022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통관 지연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중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2011년부터 2017년 연평균 2.8% 증가를 했으나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9%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로 반도체 수출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5%나 급감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피해가 이번 통제를 통해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전수조사 실시와 통관검사 강화 지시만으로도 중국 현지 기업에 한국산 반도체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중국 정부 등과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죠. 한국이 미국과 보조로 맞추기로 한 만큼 중국의 제재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퀴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은 해군이 강하지만 한국과 같은 경우는 육군과 군사 무기의 경우 일본을 능가하고 있고 중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사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죠. 여기에 K2, K9, FA50 그리고 KF-21 보람의 전투기도 이제 점점 더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행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이 이번 워싱턴 성명을 기반으로 한반도 주변의 핵잠수함의 정례 정계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관영지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 국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왕준식 연구원도 미국이 중국 영토 가까이에 핵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이 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더 많은 전략 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보십시다. 자, 제1도련선입니다. 제1도련선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 입장, 동진아해라고 이쪽 베트남, 필리핀 이 사이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도 생각이 돼요.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국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예, 제1도련선에. 그리고 제2도련선은 이 괌까지 미군을 몰아낸다. 지금 1도련선을 그렸던 이유는 이쪽에서 미군의 그림을 없게 완전히 지워버리게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한국에 만약 부산에 이렇게 기항을 하게 되면 핵잠수함이 이 1도련선 안에 미군의 해군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1도련선에서 미군을 완전히 몰아내겠다라는 중국의 생각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북극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군사기지도 러시아와 같이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도련선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을 포함해서 1도련선이 그려졌는데 이 1도련선을 통해서 이 항로를 통해서 이 북극 항로를 중국이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다롄에서 출발했던 이것이 1도련선 안에 만약 미국이 몰아내게 되면 한국이 이 안에 영향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구멍이 하나가 나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베링 해협 이렇게 러시아와 가까워지니까 러시아의 그 해양을 그대로 다 이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막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이번 중국의 제재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은 중국을 도와줄 상황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의 반도체,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도 그대로 도태가 된다면 그대로 그냥 10년간 유지하고 도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도태가 된다면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력의 발전도 없고 중요한 부품도 다 그냥 가지고 나와버리고 그 안에 기술도 다 그냥 넘겨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반도체 제재가 단순히 반도체 제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왜 너희들이 우리의 영향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영향권 하나 있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대만에 쳐들어갈 때도 핵잠수함이 이쪽에 기항에 있기 때문에 바로 대만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